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국제곡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새로운 악재를 새롭게 가져왔는데요. 러시아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와 갈등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간단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국인 리투아니아 역시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는데요. 18일 0시부터 EU 제재 대상 품목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을 중단한다고 17일에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러시아가 발끈한 거죠. 리투아니아, 너네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것은 노골적인 적대 조치야.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리투아니아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발트 3국 간의 갈등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5월달에 발표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하면서 어라 이거 물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제 인플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다음 달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8.6%나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꺾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인 연준의 생각이었습니다. 5월 초의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5월 초, 5월달 연준회의 직후 발표된 파월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75bp 인상에 대해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을 했고 물가 상승 속도가 꺾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대놓고 말한 것이죠. 앞으로 물가가 꺾일 테니까 난 이제 0.75% 금리 인상하지 않을게. 그 이하 0.5%, 0.25% 요 정도만 인상하면 우리 물가를 잡을 수 있어. 파월이 5월 초에 이렇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6월 달에 연준은 0.75% 금리를 올렸습니다. 말을 싹 바꾼 것이죠. 그만큼 시장의 물가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연준의 예상치를 빗나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국의 물가 역시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니까요. 이것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6월 달에 발표된 한국의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나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 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5.4%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고물가의 5월달 경제 고통 지수가 21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것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입니다. 실업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죠. 물가 상승률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안 좋은 수치,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경제 고통 지수로 정의를 하고 경제 고통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경제 고통 지수가 9.0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IT 버블이 터지고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경제 고통 지수가 4.3%였는데 지금 어느덧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21년 만에 최고치인 8.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5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진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3.0으로 기록되고 있는 실업률 역시 높아질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 경제 고통 지수 역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5.4%나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주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월달 물가 상승 전망은 3.1%였는데 5월달에는 1.4%는 높은 4.5%로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4.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대로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표에 나타난 것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매월 물가 상승률의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점점 높게 잡고 있고 이것은 2008년도 전망치와 거의 흡사한 수준이다. 앞으로 이것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 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인터뷰에서 살펴보셨듯이 총재께서는 물가 중심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7월 달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0.75%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으로 한국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한국은 다음 달에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3년 만기 채권금리, 3년 국고채 금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최근 연준회의 직후 3년물 금리는 0.5%나 갑자기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니까 아마 한국은행도 최소한 0.5%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이 반영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0.5% 금리 인상을 하게 되어도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 지수에 앞으로 0.5% 빅스텝을 밟을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다 끝났냐? 증시 하락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 아닙니다. 앞으로 7월 13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적당히 나오고 연준에서 혹시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밟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가 피크를 쳤다. 이러한 안도감이 반영이 되면서 증시 하락이 진정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7월 13일에 발표된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다시 급등하게 되면 연준에서는 7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은 이미 반영된 빅 스텝을 추가로 따라서 밟을지라도 그 다음 달 금통이 다다음 달 금통이 이때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증시 하락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께 바로바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미 있는 경제 지표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